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요, 단백질이에요. 그냥 식탁 위에 올라오는 고기, 달걀, 우유 얘기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예요. 나이 들면서 몸이 달라졌다고 느껴보신 적 있죠? 예전엔 잠도 잘 자고 계단도 거뜬히 올랐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잖아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단백질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족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면역세포, 호르몬, 심지어는 머리카락과 피부까지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친구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줄어들고 식사량도 줄고 운동량은 자연스럽게 적어지다 보니 이 중요한 단백질이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근육도 줄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아요. 무릎도 시큰시큰, 허리도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죠.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단백질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쉽게 단백질을 챙겨 먹는 법을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 경험담, 변화의 순간들, 실패했던 시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긴 감정까지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하루 식단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요. 먼저 57세의 김명자 씨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명자 씨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가 너무 피곤했대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고 오전 11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감길 만큼 무기력했대요.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고 병원에 가도 별다른 병명이 없으니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단백질 바를 하나씩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기대도 없었고 맛도 그냥 그랬대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 이상하게 아침이 덜 피곤하고 오후에도 덜 졸리더라는 거예요. 2달째 되는 날, 명자 씨는 오랜만에 남편과 산책을 나갔고 거기서 느꼈대요. 아, 내 몸이 바뀌고 있구나. 그때부터 그녀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본격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달걀 2개, 우유 1컵, 두부 반모, 점심에 생선 1토막, 오후 간식으로 요거트, 그리고 저녁엔 닭가슴살 대신 계란말이 하나. 그렇게 하루에 약 60g 정도 단백질을 채웠더니 한 달이 지나 몸무게는 비슷한데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더래요. 남편도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화사하냐고 물었대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백질이 뭔가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느끼셨죠? 이제부터는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은 단백질 루틴 만들기의 진짜 현실 버전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대부분 물 한 잔이죠. 거기에 삶은 달걀 하나만 추가해 보세요. 정말 달라져요. 우유 1컵 더하면 더 좋고요. 점심엔 너무 거창하게 챙기려 하지 말고 된장국에 두부 좀 더 넣고 계란찜 추가하면 단백질이 훌쩍 올라가요. 저녁엔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 1토막.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균형 잡힌 단백질 식단이에요. 단백질이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막는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뇌 건강, 기분 조절, 집중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아미노산 중에는 세로토닌, 도파민의 전구체가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즉,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우울감이 생기기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 식단을 바꾼 후 감정 기복이 줄어들었다는 분들도 많아요. 먼저 서울 강서구에 사는 66세의 이화순 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화순 씨는 몇 년째 부모님을 간병하다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얼굴에 생기 하나 없고 어깨는 축 늘어지고 팔에 힘도 없고 본인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죠. 그러다 복지관에서 단백질이 중년 이후 필수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내용보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해준 말이 꽂혔대요. 나도 처음엔 달걀 하나로 시작했어. 근데 어느 순간 달라지더라. 그날부터 화순 씨는 매일 아침 달걀 2개, 점심에 콩나물에 두부, 저녁엔 계란말이나 멸치볶음을 꼭 챙기기 시작했어요. 2달 후
처음으로 스스로 느꼈던 변화는 이제는 내가 날 돌보고 있구나였대요. 몸이 아닌 마음이 먼저 달라졌던 거죠. 그리고 52세 은행원 박도훈 씨는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보니 어깨, 목, 허리가 다 안 좋았어요. 특히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주 화도 나고 자잘한 일에 예민해졌죠. 그런데 직장 건강검진 결과 경미한 근감소 진단을 받고 친구 권유로 단백질 식단을 기록해보게 됐대요. 신기한 건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하면서 몸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감정 기복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사소한 말에 짜증났을 텐데 요즘은 한번 웃고 넘기게 되더라니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구나 하고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예민하잖아요. 부족한 걸 그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채워주면 바로 반응하죠. 단백질도 그래요. 섭취가 줄면 몸에 흔적을 남기고 꾸준히 챙기면 조용히 삶을 바꿔줘요. 자, 이제 조리법 얘기도 좀 더 해볼까요? 달걀을 그냥 삶아서 먹는 것도 좋지만 살짝 데쳐서 반숙으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덜 물리죠. 두부는 구워 먹기만 해도 고소하고 바삭하고 가끔은 두부 샐러드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 그 위에 아보카도나 토마토 조금만 얹어도 맛이 확 살아나요. 닭가슴살은 요즘 시판 제품 중에 갈릭맛, 매콤한 고추맛, 스모크향까지 있어서 질릴 틈이 없어요. 그리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는 오븐에 살짝 구워 꿀 한 방울 떨어뜨리면 간식 같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죠.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그 흐름이 결국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하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달까. 단백질을 먹는다는 건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과학적으로도 이 모든 건 설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덩어리라서 근육 유지뿐 아니라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핵심이에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감, 불면, 식욕 저하가 생기는데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바로 단백질에서 오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여성 그룹이 하루 1.1일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불면증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집중력과 기분 안정이 모두 개선됐다고 해요. 그 정도면 단백질은 몸과 마음을 잇는 달이다라는 말도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단백질을 꾸준히 실천하려다 실패했던 사람들 이야기도 사실 더 많아요. 55세 이지연 씨는 단백질 챙겨야지 하고 닭가슴살만 매일 먹었대요. 근데 어느 날 입에 넣자마자 울컥했대요. 왜 이렇게 억지로 먹고 있지? 그 후로는 본인 입맛에 맞게 바꿨어요. 닭 대신 계란, 두부, 해산물로, 간식도 단백질 파 말고 요거트나 견과류로 바꾸고요. 그러자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고 지금은 본인 블로그에 매일 단백질 식단 일기를 올리는 게 일상이 됐대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으면 단백질은 그냥 영양소가 아니라 나를 챙기겠다는 마음 같아요. 오늘 나 자신을 위해 뭘 먹었는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고마운 친구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봤는데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나도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출발점이에요. 내일 아침 달걀 하나, 그게 이야기의 첫 실천이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같이 해봐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